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각 국내 증권사에서도 이젠 손쉽게 미국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주식을 통해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좀 대략적으로나마 미국 주식시장을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 투자 자산으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감이 좀 생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한 3경에서 4경 원 정도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입니다. 시장 규모로 최고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오고 있는 아주 좋은 투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참 다행이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리고 뱅가드를 만든 존 보글이 미국이 여전히 제일 이상적인 투자 대상이고 결국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 주식 투자는 어느 나라 경제가 강한지에 대한 베팅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우상향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 투자자의 비중입니다. 기관 투자자 비중으로 봤을 때 20%가 채 되지 않는 한국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50%에 달하고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상하한가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변동 2%에서 3% 정도로 비교적 무겁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엄청 큰 시장이다 보니까 소수의 작전 세력들이 주식 흐름을 좌지우지하기가 힘든 시장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작전주 이런 게 안 통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거고요. 물론 급상승이나 급락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미친 듯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기업인 루이싱 커피가 부정 회계 처리로 수천억 원대의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장중 85%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체가 제대로 있지 않은 주식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니콜라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좀 사기 의혹 논란이 커지면서 최근에 30% 가까이 빠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선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이나 주식시장 및 기업 분석을 제대로 좀 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수 투자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을 미국에서 혼자서 차지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눈에 익은 브랜드나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보시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비자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타벅스, 나이키, 애플, 코카콜라 등등 말이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달러가 기축통화인 점이 일조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세련되고 첨단을 달리는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열광을 하면서 소비를 하게 되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기업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기업 대비로 더 많은 매출을 이끌어낼 수 있고 수익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플랫폼 등 4차 산업 기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시기인데 이런 면에서 미국은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좋은 엄청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구글,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엄청난 수익 모델까지 초창기에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한계가 있었던 싸이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거기에 전 세계 돈이 미국에 투자하려고 모여드는 형국이니까 정말 이겨내기가 힘들겠죠. 그러고 보면 삼성전자는 이런 미국을 상대로 세계 1등 제품을 여러 개를 보유하면서 기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 이러한 미국 주식 시장의 특성 때문에 최근 버블에 대한 그리고 이로 인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훌륭한 대체 투자 안으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달러 자체가 기축통화로서 안전판 역할을 또 하고 있죠.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미국 주식 투자는 훌륭한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미국 주식 시장은 우상향인데 한국 주식은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상승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왜 항상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주요 재테크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은 주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입니다. 75%가 부동산 투자를 메인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있죠. 주식은 최근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해서 좀 늘었다고 하더라도 10% 언저리일 겁니다. 한국에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식을 하냐고 물어봐도 결국 돈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목돈을 불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 위주로 돌아가는 주식시장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도박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반면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아주 중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50%가 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젊을수록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비중이 높고 미국 사람들은 노후에 배당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은 여차하면 쉽게 돈을 빼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기 등이 오거나 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고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도 즉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이 궁극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은,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입지에다가 사놓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일 거고요. 한국인의 노후 준비 최우선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 돈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정적인 좋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미국 주식시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적을 알아야 이길 테니까요. 우선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상하한가 제도가 없고 동시효과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0%로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고 장 마감 전에 10분 동안 동시효과를 통해서 마지막 장중거래가 되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선진 시장일수록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 때문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좀 보기 힘든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남아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 정규 거래 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이고, 서머타임이 적용될 때에는 이 시간에서 1시간 더 앞당겨서 열렸다 닫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은 정규장 시작 전에 5시 30분간 진행되는 프리마켓이란 것도 있고, 정규장 마감 이후에 4시간 진행되는 애프터마켓이란 것도 따로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정규장과 같이 운영이 되지만 국내에서 거래하게 될 경우 프리마켓은 보통 장 전에 1시간 정도를 거래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못하게 막아놓은 경우가 많고, 애프터마켓 거래 서비스도 제공이 되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국 주식시장에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정규장만 보시고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건 크리스마스 이브와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에 한해서 3시간 30분 동안만 단축 운영 거래가 되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국내 투자자들은 반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개인들에게 공매도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거래할 때는 증권사에서 공매도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도 공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는 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게 되면 가장 당황하게 되시는 게 실시간 시세가 HTS나 MTS에 나오지 않고, 이를 보려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보통은 월 $10 정도 하고요. 무료로는 15분이 지연이 되는 시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거래할 때는 호가를 보고 주문을 내도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15분 지난 지연 시세가 호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 인터넷에서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실시간 시세가 나오거든요. 뭐 수수료가 아까운데 실시간 시세를 보면서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야후 파이낸스나 이런 사이트를 가가지고 거래되는 걸 보시고 나서 실제 거래는 뭐 HTS나 MTS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5호가, 10호가 같은 게 없고 최우선 1호 호가만 제공이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금은 한국은 보통 매도 시에 거래 금액의 0.3%를 거래세로 차감을 하는데 미국은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아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된 거래 수익과 손실을 계산을 해서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그 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 20% 그리고 소득세 10% 주민세 해서 총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세 14%에 배당 세금에 주민세 또 10% 하면은 합치면 15.4%의 배당세를 원천징수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확정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요. 그리고 무납부 가산세도 있으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분들이 아닐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 투자 방식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